안녕하세요. 소셜벤처 광장 더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 김나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셜벤처 광장 더하기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소셜벤처 정책 방향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해드리고 소셜벤처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회적 가치 측정과 소셜벤처에서는 20년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광장 더하기 진행 중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총 3개의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시면서 우리 소셜벤처 기업들에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소셜벤처 기업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와 응원 댓글 이벤트 모두 5시 30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까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해서 발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행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정훈 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이모티콘 참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자이고요. 차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이게 이 4번째 자리인데 첫 자리는 높은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팁스타운이라고 아시죠?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가서 스타트업 분들하고 굉장히 막 활기찬 토론을 많이 했고요. 바로 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원하시는 뭐 이렇게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좀 잘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소셜벤처 지금 광장 플러스에 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팁스타운이나 소셜벤처 분들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업이 되고요. 네. 높은 분들 만나고 어르신들 만나면 굉장히 다운되는 이런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소셜벤처 성과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그리고 소셜벤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인데 앞으로 중기부가 이런 자리들을 매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개념과 판별 기준을 도입하고 소셜벤처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기초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정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20년 실태조사 결과는 19년 첫 조사에 이어서 한 2번째 조사이고 기술보증기금의 판별을 받은 소셜벤처가 19년 998개에서 20년 1509개사로 늘었고 이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30.1%로 소셜벤처가 빠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생태계 내의 역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좀 자세한 것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 소셜벤처는 1년간 신규 교원과 창업으로 1,88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506개사에서 약 5,128명 그래서 기업당 약 10.1명의 평균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벤처의 약 3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그리고 기부를 하는 등 사회적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소셜벤처 139개사 중에서는 9개사는 총 5,232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서
소셜벤처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의 노력과 성과에 발맞추기 위해서 중기부는 중간 조직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심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컨설팅,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벤처들이 창업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 R&D 자금, 그리고 임팩트 펀드, 그리고 임팩트 보증 등 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셜벤처 생태계에 있는 분들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성장의 기회에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요. 소셜벤처들의 온라인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들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기업의 목적에 따라 성장하도록 사회적 가치 측정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부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20년도에 임팩트 스퀘어와 같이 진행했던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소셜벤처 63%를 포괄하는 고용과 자원 선순환 분야를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시범 적용해서 소셜벤처 5개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22년부터 교육 접근성 그리고 미세먼지 등 나머지 영역에 대한 기초 데이터들도 더욱더 축적하고 적용사들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 그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은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계신 소셜벤처 기업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 소셜벤처 관계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인프라와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최근에 리더십의 거버넌스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칠승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오신 이후로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혹시나 제도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기부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찾아주시고요. 그런 소통들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셜벤처 기업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광장 더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년 실태조사 결과와 21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옥형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이옥형입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한 소셜벤처 실태조사하고 중기부가 올해 어떤 식으로 소셜벤처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2번째 실태조사를 한 건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소셜벤처로 추정되는 기업군을 한 4,500개사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게 4,500개사 그 중에서 소셜벤처 여부를 받은 기업이 1,509개사였고 여기서 응답한 1,14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0개사, 한 3,000개사 정도가 소셜벤처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이제 통상 소셜벤처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들어서면서 좀 소셜벤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원을 할 거냐, 정책 지원 대상을 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판별 기준을 도입을 했고, 이게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인증이라던가 이런 형식보다는 지원 대상을 좀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판별 기준을 도입한 데들을 이제 소셜벤처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거기까지를 해서 실태조사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저희 기보, 기업가정신재단, 나이스 같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이제 실태조사에 따라서 1,509개사가 이제 소셜벤처 판별을 통과했고, 그 중에 1,147개사가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이 한
집중도가 높았고요. 창업기업 비중이 한 66%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소셜벤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거냐 이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제 관심을 둔 소셜벤처가 제일 많았고, 이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순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소셜벤처들의 목적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들을 이제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일반 대중, 저소득층, 지역사회, 노인 이런 그 대상으로 봤을 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가 한 31% 정도 됐었고, 저소득층,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셜 임팩트의 파급 영역을 봤을 때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벤처가 한 반 정도 됐었고, 지역 공동체가 한 30%, 그리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벤처도 19% 정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좀 더 그 국내를 대상하는 기업이 많았고, 뭐 지역 공동체나 이런 비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의 이 34%, 전체 소셜벤처에 저희가 조사에 응답한 소셜벤처의 3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하는 형태로는 지역사회 기부, 사회적 목적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 공익단체 기부,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와 기업의 재투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셜벤처의 고용을 살펴봤는데 1년간 1,888명의 일자리를 창업이나 신규 고용을 통해서 창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였고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44%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저희 그 5,128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한 500개사가 조금 넘는 수였는데요. 기업당 평균 한 10명이 조금 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소셜벤처의 또 나머지 사회적 가치 이후와 나머지 반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 영업이익을 얼마나 빨리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소셜벤처의 한 45%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소셜벤처는 한 평균 10.2개월 걸려서 영업이익을 창업 이후에 실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들 중에서 저희가 답한 데들 중에서 139개사가 이제 투자 유치를 했는데 총 5,233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당 평균 37.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저희 벤처 투자 유치 평균 금액이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성장 가능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투자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면 10억 미만의 투자 받은 규모가 제일 컸지만 30억에서 50억 이상, 그리고 2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제조업이 한 45%, 그리고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는 아까 이제 기술 기반 업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R&D 조직, 그다음에 인력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44%였고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51%였고 기업당 평균 5.8건 정도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올해 저희가 중기부에서 중점적으로 할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가 포함되는 게 발의가 돼서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중기부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부에 이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될 텐데,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계량화되게 금액으로 측정해서 비교도 하고 기업에서도 공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MP를 이제 도입을 해서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2개 분야 기준점을 개발을 했습니다. 22년까지 10개 분야 기준점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셜벤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사업화 지원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임팩트 펀드, 임팩트 보정 이런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소셜벤처들을 지역 내에서 잘 확산하고 소셜벤처들이 잘 사업을 영위하고 또 그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활발히 하고 IR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이제 중기부가 하는 그 실태조사와 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도 뭐 오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이후에도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 정책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셜벤처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조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다음 발표를 이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퀴즈 하나 진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진행했던 소셜벤처 육성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김수홍 그룹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2020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소셜벤처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육성사업은 지난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획해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해서 20년에는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인프라 및 창업,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소셜벤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년에는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총 8개의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I 소셜 컴퍼니, 루트 임팩트, 임팩트 스퀘어가 수도권 지역을 담당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더 웨이브 컴퍼니, 그다음에 경남,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수도권 소셜벤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기타 다른 실태조사나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여 총 10개 기관이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입니다. 수도권 소셜벤처 사업은 수도권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벤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해서 자생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소셜 임팩트 챕터, 해외 리더스, 해외 캠퍼스, 소셜벤처 유통 판로 지원 개척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강연, 워크숍, 교육, 이벤트 등이 총 55회에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태계 내에 약 916명의 참가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로는 수도권 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이 협력하여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 출시한 걸 클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받은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요. 소셜벤처 유통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서 판촉전, 품평회, 온오프라인 제품 소개 등을 통해서 총 15개사가 대형 유통망 입점 및 입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의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해외 리더스 및 해외 캠퍼스 교육을 통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티 서비스랄지 조직 관리 측면의 교육을 통해서 약 68.32%의 실무 적용률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이라는 소셜벤처와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이 연계해서 제주 지역의 감귤을 활용한 제품 및 굿즈들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설벤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소설벤처는 조직 내 갈등 및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지원을 통해서 대형 신세계 및 CJ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을 하게 되는 성과를 나타냈고 전월 대비 입점 후에 전월 대비 매출액이 약 2천만 원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수도권 소설벤처 육성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소설벤처 육성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과 지역의 혁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소설벤처들이 창업하고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부산, 대전, 경남, 전북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들이 지역 내에 있는 소설벤처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총 124회에 거쳐서 이벤트들이 일어났고 약 159개 소설벤처, 지역에 있는 소설벤처들이 참가하고 생태계 내에 약 5,100여 명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육성 사업에 참여한 소설벤처들의 매출이 약 8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었고 고용 창출이 49명, 특허 출원이 20건 정도의 특허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IR을 통해서 약 10개사의 소설벤처가 투자 유치를 약 2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예비 소설벤처가 약 70개 팀을 발굴하게 되었으며 MI 소설 컴퍼니를 통해서 경남 지역과 전북 지역의 소설벤처들을 위한 임팩트 투자 펀드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입니다. 그라인더라는 소설벤처가 IR을 통해서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맵시라는 경남 지역의 소설벤처가 임팩트 보증을 통해서 약 4억 3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특허 출원을 약 3건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영인바이오라는 로컬 기반의 식품 제조 기업은 투자 유치를 4,500만 원 받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약 5억 원 정도 증가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설벤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 사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벤처 IR 클럽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소설벤처들이나 혹은 규모가 좀 작은 소설벤처들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소설벤처들을 위해서 총 7번에 거쳐서 온라인으로 IR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IR을 통해서 투자 유치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헤셋 드리지라는 소설벤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베케이션이라는 곳은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약 3,5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처음 시행한 모델인데요. 소설 벤처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같은 사회 문제나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업 모델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IR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북을 기반으로 해서 전북에서 로컬 푸드를 만들고 있는 구선 손반이라는 기업과 그런 소설 벤처들이나 기업들을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디렉터룸이라는 벤처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전북 지역의 로컬 푸드를 세계를 알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IR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벤처 위상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9년도에 발굴했던 소설벤처들 중에 우수한 소설벤처들을 좀 발굴을 해서 네이버랄지 카카오랄지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들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설벤처에 대한 아직까지는 소설벤처가 정확한 어떤 의미이고 소설벤처 판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소설벤처를 위한 홍보 영상이랄지 소설벤처 판별을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소설벤처들의 인식을 좀 개선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들이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된 소셜벤처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나 사업의 영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디지털 온라인 전환 및 확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사를 선발을 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비즈니스 모델들 중에 확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5개의 소셜벤처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셜벤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올해에도 저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소셜벤처 환경에 대해서 MI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대표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존기금 기업가정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셜벤처 생태계의 변화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일화를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2015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이민하 교수님과의 만남이 기억납니다. 그때 소셜벤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벤처업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김정태 대표, 지금은 소셜벤처라는 얘기에 소셜을 꼭 붙여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15년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모든 벤처들이 기본적으로는 소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셜이란 단어를 빼고 말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에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사실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꾸 하셔서 너무 아쉽지만 지금 한 5년 정도가 바뀐 지금 상황에서 와, 우리 교수님의 그런 해안과 인사이트가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재단 그리고 기술보존기금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면서 한 40명 정도가 있는 최대 규모의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소셜벤처에서도 40명 규모의 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50개 기업 중에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이 한 36% 그리고 보통주 83%의 비율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보고 있습니다. 소셜벤처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성장하고 있다를 저는 한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SDG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17개의 목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 17개를 보시면 환경과 재생에너지, 농업, 해양성, 관광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시장 영역이 아니었던 것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ESG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산업부에서 KS 마크라는 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없을 때 KS 마크가 없으면 더 이상 제품이 신뢰를 받지 못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ESG 자체가 새로운 KS 마크가 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소셜벤처에게는 수용성과 소셜벤처는 바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하고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G와 동반 키워드가 소셜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많은 그런 자원과 투자가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벤처의 변화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수도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는요, 어떤 혁신을 시작할 때 큰 연못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작은 연못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작은 연못에서 혁신은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와 같은 최고 상위권 대학의 연구진, 최고 10%의 상위권 연구자들의 실적과 그렇지 않은 중위권 연구, 대학 그런 기관들의 연구진들을 한번 비교해 본 결과 상위권의 10%는 정말 탁월한 실적을 냈지만
나머지의 실적을 다 내는 분들은 바로 중하위권 대학의 상위권 연구자들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프랑스에서 인상파가들이 기존의 화단의 규격에 맞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셜벤처 그리고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가 어디에 더 많이 되어가고 있나? R&D, 스마트 시티.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소셜벤처의 생태계가 확연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금융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약 35만 개, 그중에서 기관 투자를 유치한 것이 2%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투자 얘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벤처기업에서도 투자를 유치한 것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요즘 소셜벤처는 아직은 풀이 좁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 소셜벤처의 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초기 생태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지만 그런 면에서 소셜벤처는 투자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에게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공헌의 자금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특례 보증 이런 부분들이 혼합금융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셜벤처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초기 투자를 했던 한 벤처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창업 지원금을 포함해서 기술보전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정 등 저희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을 정도로 그 다음 라운드를 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일반 벤처와 소셜벤처의 격과 어떤 구분들을 많이 없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셜벤처의 주류화 그리고 이민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더 이상 소셜벤처의 소셜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마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19년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에서 일반 스타트업과 겨뤄서 결국에 200대 1의 경쟁률 그때 장관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몇 주 전에는 세계 포장기구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세계에서 친환경 포장재 중에 하나로 선발이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환경위기, 사회 불평등 또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소셜벤처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함께 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지원을 받아서 소셜 임팩트 챕터를 제주도와 전주 두 군데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이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나 IR이라는 조금 포멀한 단계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50명 이하로 2박 3일을 진행했고요. 전주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역의 로컬 창업자들, 벤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육이나 딱딱한 IR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포멀한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저도 실제 이번에 전주에 내려가서 만난 한 기업가는 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만난 더 로컬 프로젝트는 지난주에 저희가 투자 계약을 확정해서 입금을 했고요. 그 외에 유니크 컴퍼니는 다른 VC와 후속자 잠정이 확정되는 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발굴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챕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로컬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약을 하게 됐고요. 지방에 있는 그런 소셜 벤처들과 투자하는 벤처 투자조합을 만드는 걸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서 지역에 있는 벤처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의 소셜벤처 현황에 대해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정은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0 부산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발표하게 된 부산 창조경제혁센터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부산 지역 창업 현황을 순으로 해서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창업 현황입니다. 14년도 비교 시 시설이나 사업은 2배 정도, 펀드, 민간 인프라는 5배 이상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보육은 14년도에 660개였다가 19년도엔 1727개로 증가되었는데요. 반면에 소셜벤처 현황을 보게 되면 소셜벤처 스퀘어 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98개의 소셜벤처 중에 부산 지역은 53개, 전체의 5.3%의 저조한 기업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산시 전수조사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는 5,349개, 인구 100만 명당 1,586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된 반면에 소셜벤처는 5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본인이 소셜벤처임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에 따라 지역의 소셜벤처의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부산 지역만의 특화된 소셜벤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소셜벤처 육성사업 특징인데요. 첫째,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센터 자체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시딩, 벨로업, 점프업 3단계로 나눠서 예비 단계인 시딩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예비 창업자 발굴로 교육 및 세미나, 밀착 멘토링 등의 인큐베이팅과 초기 단계인 벨로업에서는 5년 이내 초기 소셜벤처 발굴을 통해서 시약과 연계한 엑셀러레이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고도화로 임팩트 리포트 제작, 초기 시장 검증을 통해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을 도와주고 있고, 아울러 네트워킹으로는 게더링과 그리드 파이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소셜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팀 앞자를 따서 창업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어주겠다는 의미로 작년에는 11개 기관과 함께 전 주기적인 연계를 통한 멘토링, 네트워크 확장, 투자 유치 등의 다방면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드 파이널인데요. 6개월간 진행된 소셜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단계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장으로서 인사이트 강연, 라운드 테이블, IR 피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프로그램의 성과입니다. 포럼, 세미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소셜벤처 저변 확대를 기여하였습니다. 총 10회에 1,319명이 참석한 포럼 및 세미나와 13회에 450명을 통한 소셜벤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팩트 게더링은 396명이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94.1%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한 육성 성과입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인 시딩에서는 10개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였고 45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소셜벤처 지원인 벨롭에서는 10개사의 엑셀러레이팅과 5개사의 크라우드펀딩, 그리드 파이널을 통한 우수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성장기 소셜벤처 지원인 점프업에서는 8개사의 임팩트 리포트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19년과 다르게 20년도에 신규 육성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아카이빙과 초기 시장 검증, 임팩트 리포트 제작 지원을 하였는데요. 멘토링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기업 홍보의 기여와 일반인들에게 소셜 미션의 미션을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고, 초기 시장 검증에서는 CJ 다이아 소속돼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의 반응 및 피드백을 검증받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리포트 제작 지원으로는 기업의 소셜 임팩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셜벤처 창업기업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표 기업 성과인데요. 저희가 그 예비 창업자인 그 네스파 같은 경우는 제2의 슈퍼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그 법인 전환되고 나서 임팩트 스퀘어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였고요. 부산시 연계로 부산 공동어 시장 남항 일대에 폐업망 수거 및 리사이클 나일론 생산을 위해 설비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소셜미션 챌린지 우수기업인 케어닥의 경우는 시아 멤버인 그 D3와 미래과학기술지주 회사 등을 통해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였고, 2020년 보육기업인 노매들 헐의 경우는 프랑스 파리시 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24개의 가장 혁신적인 소셜벤처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셜벤처 대표 성과를 랩업을 하게 되면 예비 창업자 중 10개사 중에서 3개사가 사업자 등록을 냈고 12억의 투자 유치, 9억 4,400만 원의 매출 달성, 43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는 80%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었고, 그리고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소셜벤처로 BM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수도권으로 진출한 창업기업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창업기업들이 소셜 미션을 갖도록 사업 방향성 정립하도록 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했던 디지털 전환 및 확대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주식회사 시소 박병규 대표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네, 저는 디지털 온라인 전환 및 확대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컨설팅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회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 사업을 통해서 그 디지털 전환 기업 5곳을 실제 약 2개월간 컨설팅을 하였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 2개의 회사는 실제 컨설팅 이후에 실제 IT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유의미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개의 프로젝트를 실제 컨설팅하고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대표 사례로서 상상마루라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5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왜 상상마루라는 회사를 정했는지가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실제 연극, 뮤지컬 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였고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해당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실제 팀 내부에 IT 관련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본 사업 과정의 취지나 방향으로서 제일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그 저작권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고 처음 컨설팅을 할 때도 하고자 하는 IT 전환의 니즈가 플레이 라이센스라는 어떤 서비스로 예술 관련 콘텐츠 저작권을 무언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가 전부였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곳에 있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하고자 하는 걸 온라인으로 할 때 저 문장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고요. 이 질문부터 실제 사이트나 앱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도 디지털 전환 사업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어떤 변화가 생겼고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일단 첫 번째 IT 경험이 없으셨지만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실제 IT 업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업무 플로우 차트를 같이 만들고요. 화면 설계서를 실제 그리고 실제 IT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는 것처럼 기획서에 준하는 설계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상상마루 측에 있는 임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실제 IT 경험치를 계속 만들 수 있게끔 전환을 계속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스타트업에서 혹은 IT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수준의 기획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이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한 2개월 플러스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플레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실제 어드민 사이트까지 최종 완료해서 현재는 내부에서 본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CBT 프로젝트로서 지금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전환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기존 사업처럼 단순하게 IT 웹페이지나 앱을 만든다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기획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야 이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은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I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개발자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좀 약간의 그 스크린샷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제일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 좀 슬라이드 정했는데
사실 저희 시소라는 회사에서 되게 많은 소셜 벤처나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클라이언트 삼아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전환하면 웹이나 앱 제품을 만들어서 런칭한다. 혹은 똑똑한 개발자를 채용한다. 필요한 기능은 만든다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요새 뭐 핫한 스타트업들이 많고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스타트업들도 수많은 개발자, 수많은 IT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든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비즈니스에 맞춰서 가설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실험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통해서도 제가 제일 많이 느낀 포인트가 그 회사의 IT를 모르시는 분이 한 땀 한 땀 뭔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특히 대표님들이나 이 전환을 진정한 의미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경험치를 만드는 게 디지털 전환의 어떤 주요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짧게 한 3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봤는데요. 뭔가 전환이 팀 내부의 IT 역량을 키우는 관점에서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당연히 그 과정은 서비스 오픈 및 개선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짜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고 개선하는 형태로서 좀 진행이 된다면 그 팀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짧은 호흡이지만 계속 내부의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이 내부 역량이 IT 중심이 아닌 팀일수록 사실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도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실제 제품을 볼 때도 요새 워낙 이런 스타트업이나 IT 제작 역량, IT로 만든 제품들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높이도 되게 높으시고요. 근데 어떤 면에선 IT 전환을 한다는 게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이상만큼 사실 개발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서 IT팀을 만들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으로서 좀 더 생각하시면서 이 프로젝트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과 지원의 정책이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서 일부라도 제가 느끼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지점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임팩트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제공된다면 되게 많은 변화의 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마치기 전에 2번째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자,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로 판별받은 기업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것이 2번째 문제입니다. 네, 주관식 문제고요. 보기는 없습니다. 중기부의 차정훈 실장님, 이옥형 과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소셜벤처 스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나 소셜벤처 스퀘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자막을 통해서도 깜짝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20년 소셜벤처 육성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되었던 소셜벤처 IR 클럽에 대한 영상 잠깐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소셜벤처 IR 클럽은 임팩트 투자사 분들과 소셜벤처 기업분들을 연결해드리기 위한 투자 및 정보 교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미션을 중심으로 각 기업분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시고 임팩트 투자사분들께서 평가해 주셨다는 점에서 좀 저희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떨렸었는데요. 길게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진실된 내용들을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창업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됐다 보니까 IR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게 언택트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긴장도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부족한 거 하시면서 채워나가세요. 일단은 너무 후련하고요. 사실은 이 IR이라는 게 특히 이제 공개 석상에서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인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그게 경험이 되고 좀 더 나은 이제 IR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소셜벤처 IR 클럽이 공개적으로 이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이 소셜벤처 IR 클럽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처음 참석을 하고 오늘로 3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올 때마다 저희가 직접 발굴하지 못하는 좀 다양한 채널의 창업팀들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계신 창업가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역들을 평가하는 자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창업팀들을 평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IR 자료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더 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향후에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서도 좋은 조언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IR데이를 통해서 다양한 심사역들을 만나보시고 또 우리 회사에 맞는 투자 회사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심사위원들께서 모래알같이 평가를 해주심으로 저희 사업이 탄탄하게 안정된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제공이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업 모델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IR 클럽 덕분에 피칭 연습을 보기 쉬도록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적 가치 측정과 소셜벤처 진행을 맡은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배종태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종태입니다.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구입니다.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현명입니다. 다음으로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 백경호 이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경호입니다. 네, 모두 이 사회적 가치나 이 분야의 대표적인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 백경호 이사님이 지난해 중기부와 함께 진행한 IMP 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에
앞에 그 앞 세션에서 소셜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김정태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소셜벤처의 주류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가 아웃사이드가 아닌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요. 그러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임팩트를 측정하는 것이 소셜벤처 생태의 지속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은 글로벌리 저희들 국내에서 임팩트 가치를 측정, 임팩트 양을 측정하는 방법론들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임팩트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자체가 제대로 공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IMP 프레임워크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IMP 프레임워크는 일단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 가운데서 가장 통용되고 있는 공통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IMP 같은 경우에는 소셜 벤처뿐만이 아니라 소셜 벤처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상황까지도 반영한다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아주 용이하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IMP 프레임워크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크게 봐가지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 가운데서 모두 다를 커버하기엔 시간이 없으니 무엇부터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즉 중점 영역을 선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산출한 측정한 결과를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영역을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2019년도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를 소위 소셜벤처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업을 하는 소셜벤처가 51.7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 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를 소위 목표로 채택한 소셜벤처들이 18.28%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갖다가 했고, 이 두 가지가 전체 소셜벤처의 대략 한 63.42%를 커버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 선택하게 된 기준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즉 국민들의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소셜벤처에서 어떤 대표성,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 목표와 어떤 연계성, 그리고 네 번째가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측정이 어느 정도 용이하냐, 이런 이제 네 가지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중점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업들을 소셜벤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IMP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 IMP 보고서가 현재 소셜벤처 스퀘어에 표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셜벤처 스퀘어에 올라와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들 IMP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베이스라인과 트레스홀드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라는 요 중점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하는 성과의 목표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았고요. 요걸 측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별 기준 소득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그 다음에 생활임금,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모아가지고 저희들 이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소셜벤처에 대한 IMP 리포트를
작성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자원선순환 같은 경우에도 성과에 대한 그 목표는 자원선순환을 통해 절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는 항목을 저희들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초 데이터를 폐기물 분목별 사회적 순편익이라든지 폐기물 분목별 재활용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그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그 데이터들에 대한 항목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작업을 갖다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명의 신규 고용을 1인당 월 평균 소득 80만 원으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전에 소위 말해 베이스라인 채용 이전 상태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그 이전 상태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소위 화폐적인 가치를 창출했느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약 6천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그 계획으로 있는데요.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중점 영역에 대해서 기초 데이터를 보다 더 우리가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여야 되겠다. 객관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개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굉장히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IMP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저희들이 이렇게 틀은 기본적으로 만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보급하고 확산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의 저희들이 중점 과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성과 자체를 소셜벤처 스퀘어에 저희들이 다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소셜벤처 판별 기준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IMP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셜벤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데이터, 객관성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사례를 어떻게 공유해서 확산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 IMP 적용을 통한 투자라든지 다른 기타 금융 상품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는 저희들 기술 보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셜벤처 생태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경호 의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 매우 큰 첫발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지금 토론 내용은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가치 측정 혹은 IMP가 무엇인지 그래도 좀 더 어려우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업계의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배종태 교수님, 사회적 가치 측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그 기업이나 모든 주체들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창출한 것 중에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한 곳으로 이렇게 회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창출한 주체에 회수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사회 혹은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모든 가치 중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수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를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더 크게 보면 뭔가 이 사회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는 활동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IMP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 함께 진행한 임팩트 스퀘어 도효면 대표님, IMP에 대한 설명과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에 대한 본인의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은 교훈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2010년 창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회적 가치 측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만큼 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던 다양한 방법론들을 저희도 학습하고 또 추진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기준이 다 다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할까 이 고민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IMP,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는 GSG라고 이야기되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처음 발의되고 전 세계에 있는 G7이나 아니면 UN 등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인증하고 있는 하나의 표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팩트를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15가지의 요소들을 다 넣어봅시다 라는 항목들에 대한 1년의 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우리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서로가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어려움은 아까 백경영 회사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기초 데이터가 한국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숙인들의 기존 소득은 얼마인가? 우리가 그걸 조사하기도 어렵고 개별 기업들이 그걸 모아내기도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것을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또 기술보증기금처럼 금융을 제공하시는 곳들 이런 곳에서 미리 한번 모아주시면 얼마나 우리 소셜벤처를 좀 더 쉽게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게 저희 고민이었고 그 부분들을 잘 도와주셔서 이번에 처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2개 정도 했지만 점점 더 나아져서 아마 더 많은 소셜벤처들이 본인의 사회적 가치를 알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함께한 산업의 동료로서 그래도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고맙고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훈 실장님, 소셜벤처에게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써준 말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측정하지 못하면 개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도 측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자체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더 개선해 나가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각 개별적인 소셜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법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뭐 융자, 보증,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연결돼서 기업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많은 현상들을 겪으면서 점점 양극화가 강화되는,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가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게 골고루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셜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것들을 인덱스화하고 이것들을 평가하고 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각 소셜 벤처들이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저희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 즉 그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공무원을 하기 전에 그 기업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겁니다. 예술이 과학을 만들고요, 과학이 기술을 리드하고요, 기술이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 선순환 고리가 엮여야 이것들이 되는데, 그럼 예술은 뭐냐? 인간의 호기심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고요. 과학은 인간의 호기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기술은 인간의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인간의 욕구만을 해결했죠. 개인적인 욕구만을 해결했는데 거기에 사회적 욕구까지 같이 해결하는 이런 첫걸음이
이런 가치 측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기부의 차정훈 실장님께서 사실 저희 산업에 엄청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또 그 측정 가능한 걸 통해서 투자 보증, 다양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장도 맡고 계신 김재구 교수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번에 진행한 IMP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여러 부처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부는 소셜 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스케일업 시키고 지원하는 일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이 있긴 합니다. 제가 그전에 원장을 맡았던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SVI라는 그런 인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또 신용보증과 관련된 나름의 어떤 지표, 측정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시장에 기반해서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금융, 또 투자 시장과 연계해서 이런 소셜 벤처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보고와 또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글로벌 그 소셜 벤처를 앞장서서 해왔던 재단이나 또 지금과 같은 투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방식의 측정이 있더라도 보고 체계는 아주 간명하게 또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IMP라고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또 UN에서는 이것을 각 국가별 보고 컨트리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할 때 이 IMP라고 하는 것을 공통의 체계로 하기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IM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셜 벤처를 필두로 해서 사회적 기업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더 나은 삶을 일구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IMP를 중심으로 해서 이 측정과 보고 체계를 확립하면 다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나아가서는 ESG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배종태 교수님께도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해서 좀 더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사회적 가치는 아주 하나의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것으로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수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표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측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게 그 내용이죠. 어디까지 무엇을 사회적 가치로 볼 것이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엔의 SD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공식처럼 이렇게 아주 규칙 기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우리 SRO로 하는 일반의 원리 기반으로 할 거냐, 그런 방법의 어떤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변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이제 결과, 영향 이런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각 과정에서 사실 사회적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어느 범위를 볼 거냐는 게 있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정량지표, 정성지표 혹은 등간지표 이런 식으로 아마 지표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은 어떤 부분은 어떤 그 평가하고 보고하고 하는 절차적인 그 방법 중심으로 논의가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무엇이 사회적 가치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회적 가치는
가치는 정확한 값을 구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스티피케이션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활동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이제 회사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님, 베어베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고요. 올해 9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리고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을 제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어베터는 사실 저희 산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끼고 대표적인 소셜 벤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연구 조사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 기업으로서 이 사회적 기업 측정에 대한 생각과 이 과정에서 얻으신 교훈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고요. 이게 그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닌데 어떤 걸 측정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왜 측정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냐 하면 저희 회사는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 고용하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직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이런 간접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측정하지? 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한테 일자리란 출근하고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의 장애인으로서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하면서 장애 자체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측정이 어렵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소셜 벤처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측정 가능한 것들을 열심히 발굴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일단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눈으로 잘 측정할 수 없는 계산이 좀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는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 임팩트 평가나 측정은 아주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모두의 이제 노력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안에서 무형적으로 숨겨져 있는 많은 가치들도 지속적으로 많은 합의를 통해서 발전시켜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팩트 투자사 크레비스 파트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소셜벤처라는 개념은 2005년에 알게 됐고 비영리를 위한 펀드레이징 솔루션을 이제 2007년부터 만들어서 아마 소셜벤처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저희도 임팩트 평가나 투자 같은 개념은 이해했지만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2010년에 직접 저희가 저희 동료들한테 투자하다가 이제 임팩트 투자 사업까지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정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약 15년 정도 지나서 정부의 이제 주무부처의 실장님과 그리고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이 연구 조사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요. 2020년에는 우리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자원 선순환을 통한 환경 비용 절감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마련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연구조사에 함께 해주신 이제 김재구 교수님과 도현만 대표님께서 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추가할 예정인지를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드립니다.
네, 저는 이 연구를 뭐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요. 그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성과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여야만 기업 경영에서는 그것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이슈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통계가 있지만 고용 통계 중에서 사실은 가장 부족한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이 어디에 출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마련인데 그게 가장 합당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 과제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을 제가 봐왔던 것 같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이죠. 20년에는 크게는 고용 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다뤘는데 사실은 그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원 재활용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를테면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와 있고요. 또 고용 또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이진희 대표님 말씀하신 자아실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사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더 추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간 고용과 환경 위에 다른 좀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뭐 접근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접근의 어려움에 따라서 교육 격차 혹은 정보 통신 이런 측면에서의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과 관련된 교육 또는 뭐 크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현명 대표님. 예. 방금 김재욱 교수님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조금만 첨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일들이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야 되고 생태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2020년에 또 실태조사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역을 해야 더 많은 소셜벤처에게 쓸모있게 사용되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김재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성 중에 의료나 교육 쪽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린 뉴딜 같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환경 관련된 분야의 소셜벤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좀 더 가치 있게 활용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조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이번에는 중기부와 기보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차정훈 실장님, 이번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중기부가 정말 멋있게 그 중에서 가장 발전된 IMP 기반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도입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런 선진적인 지식이나 프레임워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런 IMP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정부와 민간,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 사이드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깊은 토론을 하는 시간, 이것도 사실 깊은 토론도 아니지만 이런 시간도 사실은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하더라도 굉장히 요식적이고 어떤 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밀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이런 지수들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이런 평가들을 더 고도화해서 만들어냄으로써 그 또 만들어진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또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커뮤니케이션의 밀도를 높이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지수들을 더욱더 활용을 하고 이 지수의 고도화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정책이나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 있게 사용될 곳은 기술보증기금이라 생각하는데요. 백경호 이사님, 이 기술보증기금에도 사회적 가치 측정을 보증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 저희들 임팩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갈래 정도로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 소셜벤처 지원 육성 사업을 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의 임팩트 보증을 지금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보증이라는 것을 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소셜벤처 소위 이 판별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증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팩트 측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더 저희들이 소위 보증의 양과 보증 대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임팩트 측정이 만약 보다 더 정교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임팩트 양에 따른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소위 말하는 판별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판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좀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정성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임팩트 측정을 보다 정교하게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판별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임팩트 양으로서 우리가 소셜벤처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희 기대는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 기보에 그 관련된 일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은 소위 그 ESG 필터링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아마 그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ESG 필터링 같은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해서 이게 ESG를 화폐 가치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들이 하려는 임팩트 측정은 저희들이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자본시장 및 우리 금융시장에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의견과 질문을 바탕으로 좀 더 관련해서 상세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라서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더 한글로 의역해서 성명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호성님이 올려주신 이제 댓글인데요. IMP 등 사회적 가치 측정 시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측정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도현명 대표님이 간단히 의견 주실래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부정적인 것을 줄여내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요인이 우리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줄여가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가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투자를 받거나 우리가 이럴 땐 해당 부정적인 요인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함께 긍정적 요인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같이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이사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ESG에서는 특히나 이 2가지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소셜벤처에서는 좀 더 포지티브 사이드, 그러니까 긍정적 가치 중심으로 설명을 나눕니다만 네거티브 사이드, 본인들의 마이너스 요인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해당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서경준 님이 좀 질문 준 건데요. 소셜벤처 스퀘어에서 IMP 리포트 샘플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보고서가 너무 간략하고 3페이지 정도여서 이게 이제 이 정도의 간략함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더 긴데 줄여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보증기금과 또 중기부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기본 유형은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소셜벤처가 마치 우리가 헬스장을 다니고 피트니스에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으면, PT를 받으면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면서 내가 정말 살이 빠지고 있는지 근육량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모든 소셜벤처가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측정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최소한의 것, 그러나 최소한으로서 충분한 것, 이게 보셨던 IMP 리포트를 소셜벤처 형태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해석과 추가적인 분석들, 깊이 있는 측정의 내용들을 더 넣는 보고서들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다만 그 부분들은 여유가 있거나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싶은 소셜벤처에게 열려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형태가 해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보기에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그 짧은 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로직이든 저희들의 조사 연구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뒤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 간결하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가독성과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 최대한 간략하게 저희들이 요약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진희 대표님이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제가 리포트를 받아본 입장에서 혹은 그 리포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이 함축되어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간략해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짚어줄 수 있는 데이터인 것은 맞고 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우리 히스토리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다 끌어올려야 했던 거고요. 다만 저도 이제 받아보고 결과물을 받아보고 조금 아쉬운 점, 앞으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 우리가 잘하는 건가? 앞으로 더 얼마나 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같이 제시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면 비슷한 매출을 하는 다른 쪽에 우리와 비슷한 이게 글로벌하게 비슷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 그런 사례들에서는 어떤 정도로 하는 걸까? 투자 대비해서는 이거 잘하는 건가? 혹은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우리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벤치마크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같이 제시되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마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스티븐 리 씨입니다. 네. 일반 스타트업이 소셜 벤처로 전환 시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어떻게 되고 실제 전환한 사례가 많은지를 물어보셨고요. 또 소셜 벤처는 투자 회수가 늦을 것 같은데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한테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아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게 2005년이고요. 임팩트 보증을 받은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15년이라는 시간을 이 정책을 만들고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시간을 썼고요. 아마 저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체감하는 거는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셜벤처로 왔거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소셜벤처로 왔는데 요즘에는 소셜벤처 자체로 와서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가는 형태가 많이 더 보편화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웬만한 벤처기업들도 다 사회적 문제를 자신들의 IR에 담아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시의 소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전환 시에 얻는 혜택이 훨씬 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제 소셜 벤처는 투자 횟수가 늦을 것 같은데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중기부가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출자해주고 있는 다양한 이제 펀드들은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운용하는 기준 수익률이나 아니면 기간, 출자 비중들이
한 20%에서 30%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 소셜 벤처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정책은 여기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기 주무부처의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도 더 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과감히 이 분야에 도전하시고 참여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렸고요. 약 60분 동안 사실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좋은 정책을 잘 유지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정책은 사실은 국민 대다수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이익을 쫓아가지만 제가 모든 것들이 이익을 쫓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정책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고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더 강화해 나간다는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시고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런 어려움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많이 소통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고, 그래도 정말 해결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또 중간 지원기관한테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더욱더 말씀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사회적 가치 측정과 소셜 벤처를 모두 마치고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셜벤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퀴즈 정답과 당첨자 화면의 자막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선물 발송을 위해서 자막에 이메일 주소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메일 주소에 개인정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로 다양한 우리 소셜벤처 기업들 제품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살짝 봤는데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있는 참 멋진 제품들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소셜벤처 기업들에게 앞으로도 더 큰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행사를 함께 하시며 소셜벤처 기업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셜벤처 광장 더하기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